신사숙녀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복합비호는 K-30 대공포와 대공미사일인 신궁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대공장갑차이다. 1930년대부터 대공장갑차가 개발되기 시작하여 우리 군에 복합비호가 배치된 것은 1990대 말이다. 그런데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다. 사거리가 짧고 비싼 이 무기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적항공기가 7km, 3km까지 오기 전에 요격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격도 상당히 비싸서 굳이 이런 장비가 필요한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성능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이다. 사거 안에 들어온 항공기는 100% 완벽하게 격추시키는 완벽한 성능을 자랑한다. 비싼 애물단지처럼 보이던 복합비호는 시대가 바뀌면서 불효자에서 효자로 변하게 된다. 드론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드론 공격을 제대로 막을 무기는 현재 대한민국의 복합비호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드론 잡는 전자총들이 있지만 혹시라도 막지 못하면 심각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압할 대공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지방과 인도 등 드론 공격 위협을 받는 수많은 나라들에서 우리의 복합비호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미군도 근거리 공중요격 무기를 퇴역시켰다가 드론의 등장으로 다시 생산을 시작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드론 잡는 복합비호와 같이 복합 대공무기는 러시아가 먼저 만들어 실전 배치하였다. 러시아의 기술력도 상당하여 좋은 대공무기이지만 우리나라 복합비호가 경쟁력은 훨씬 좋다. 이유는 러시아 무기의 고질적인 문제인 AS와 후속 지원 그리고 제품 신뢰성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인도도 우리 복합비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 잡는 복합비호는 앞으로 방산 무기 수출 효자로 탈바꿈할 날이 멀지 않았다. 날개 달린 호랑이 K-30비호 3개로 날까? 드론 같은 소형 무인 비행체의 군사적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대응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드론 잡는 드론부터 지향성 음파무기까지 다양한 대응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대응 수단은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로 무장한 자주방공 무기 체계다. 특히 우리 육군의 K-30비호 복합의 경우 처음엔 30mm 기관포 이문만 있었지만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신궁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 운영 능력까지 갖추게 됐다. 덕분에 근거리 저속 표적은 기존 30mm 기관포로 근거리 고속 표적은 신궁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21세기 미래 전장에서도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주대공포 비호의 탄생 배경 1980년대 육군은 자주국방정책과 율곡 사업 결과 독자적인 종심공격 작전 수행이 가능한 기계화 부대를 보유하게 됐다. 이때 전차, 장갑차와 함께 기동하며 기계화 부대의 독자적이고 공격적인 종심작전 수행에 필수적인 강력한 자주대공무기 체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방어적 작전 개념 하에서는 고정식 대공무기 체계도 충분하지만 공세적 작전 개념 하에서는 다양한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고 기동 능력까지 갖춘 자주대공무기 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육군은 비호 개발 과정에서 야전군 기동부대와 함께 기동하며 적어도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공 능력을 요구했다. 또한 1980년대 북한이 500MD 헬기를 밀수하고 적어도 침투 항공기인 언투를 통한 특작부대의 대규모 공중 침투 위협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무기 체계 소요도 있었다. 이에 따라 등장한 비호는 1980년대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와 개발을 주도하고 양산은 대우중공업이 담당한 한국형 무기체계 중 하나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에 최적화된 교전 능력을 갖춘 비호는 하이로우 믹스 운영 개념에 따라 개발된 최초의 국산 무기체계 중 하나이기도 하다. 비호는 실전 배치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1983년 시작된 연구 개발이 1992년 거의 완료됐지만 1996년 말에야 겨우 시제 차량 생산이 이루어졌다. 또 1999년 11월 실전 배치가 발표됐지만
실제 양산은 2002년 시작됐다. 양산 대수 역시 최초 396대였지만 2006년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서 167대로 대폭 줄었다. 연구 개발과 초도 양산의 연구 인원 600여 명, 개발비 28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 개발할 때는 기존 K200 장갑차 차체를 그대로 활용하려 했다. 하지만 포탑 중량이 늘어난 데다 30mm 기관포의 사격 반동을 흡수하기 위해 차체가 연장되고 바퀴 1개가 추가됐다. 최초 개발 당시 520마력 2300rpm의 대우 D2840L 디젤 엔진과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미국 G사의 HMPT 500의 무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고 시속 65km, 10초 이내 시속 32km까지 가속이 가능했다. 무장의 경우 스위스제 K12 30mm 대공포를 당시 통일중공업에서 자체적으로 국산화 개발한 KK12 30mm 대공포 이문이 탑재됐으며 사거리 3km, 분당 발사 속도는 HEISD 또는 하이트-SD 대공포탄 분당 600발이었다.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는 GS-30X 도플러 탐지 레이더와 고성능 열상 추적 기능을 갖춘 전자광학 추적기, 사격 재원을 실시간 고속 처리할 수 있는 단도 계산 컴퓨터를 갖췄다. 이를 통해 최대 18km에서 목표를 탐지, 8km부터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으로 목표물을 추적하고 유효 사거리인 3km 이내로 목표물이 접근하면 즉시 공격할 수 있다. 2014년 양산이 시작돼 이듬해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간 비호복합은 비호의 단점으로 지적된 짧은 교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궁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장착하고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비의 성능을 개선한 발전형이다. 특히 신궁 운영을 위해 사격 절차를 자동화하고 신속 정확한 교전 능력을 부여했으며 방공 C2의 연동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의 통합 방공작전 수행이 가능해졌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위사업청의 사업관리 하에 체계업체인 두산 DST가 개발을 주도하고 삼성 탈레스와 LIG 넥스1이 개발에 참여했다. 육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천억 원의 예산으로 비호복합을 획득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단순히 신궁만 결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유도탄 운용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사격 통제 장비, 레이더 등 체계 전반에 대한 성능 개량이 진행됐다. GPS 장비도 장착됐다. 그 결과 비호복합은 기존 3km에서 5km로 교전 거리가 확대돼 적어도 영역에서 다양한 공중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신궁 장착을 통해 비호복합은 3에서 5km 영역에서는 신궁으로 대응하고 돌발 표적 또는 3km 이내 표적에는 30mm 대공포로 교전, 다양한 항공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미사일과 단환이 소진될 때까지 신궁 대공포 신궁 또는 신궁 대공포 같이 다수 표적에 대한 연속 교전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 육군은 비호복합의 실전 배치와 함께 기존 비호에 대한 비호복합 성능 개량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 디펜스에서 생산하는 비호복합의 수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세계적으로도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를 결합한 복합 자주대공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비용 스마트 무기의 대명사인 드론의 대량 사용으로 강력한 방공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가자지구 등에서는 장난감 드론에 수류탄 혹은 사제폭탄을 부착한 테러단체의 자폭 공격이 일상화됐고 러시아조차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포병화력 유도용으로 드론을 적극 활용해서다. 반가운 소식은 한화그룹 차원에서 비호복합의 수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화그룹은 북미 지역 최대 방산 전시회로 손꼽히는 2017 AUSA에 참가해 대규모 한화그룹 방위산업 통합 전시 부스를 열고 본격적인 글로벌 마케팅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본 전시회에서 한화그룹은 K30 복합 비호를 비롯해 한화 지상방산의 K9 자주포,
주식회사 한화의 유도무기 및 탄약 분야 솔루션, 한화 시스템의 퀀텀아이 통합 경계감시 체계 등을 전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미 육군의 SHORAD 도입을 위한 평가에도 참가해 성능을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보잉의 스트라이커 어벤저 등 세계 주요 군수산업체의 주력 제품들이 포함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간 미 육군의 경우 공군의 강력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정규전을 수행해 다른 군사 강국에 비해 야전 방공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 야전 방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 새로운 근거리 자주 대공무기 체계 확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주요 군사강대국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틈새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K-30 비호복합의 수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